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조사 실무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면밀히 조사한 후에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3C 분석이라고 해서 소비자, 경쟁사, 자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소비자 분석인데요. 철저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원하는 아이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몸도 힘들고요, 돈도 안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갔을 적에는 그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도출 프로세스입니다. 상권 내에 어떤 소비자가 있는지, 또 우리 외식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또 수산물 소비자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마지막에 메인 타겟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전 시간에 우리가 기초 상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안에 상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었죠. 거기서 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업소수는 5개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유동인구는 일평균 20만 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일 많은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고 최다 성별은 남성이고 최다 나이는 60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평균 소득은 31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직장인 평균 소득은 322만 원 정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핵심 상권은 40대 남성 주거 직장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그런 상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수산물 구입 행태입니다. 2018년 이후로 점점점 이런 반조리, 조리된 수산물들이 구입이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 시 주로 뭘 확인하는지 봤더니 역시나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는 이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 학업 등 가정에서 식사가 어려워서 외식을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외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외식 장소로는 주로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우리나라 창업 전체 외식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 창업자 100% 중에서 70%는 한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식당에서 70%는 육류 전문점입니다. 그만큼 육류 전문점들이 많이 오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저희 핑코리아가 육류 전문 오픈 회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사실은 통계적으로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고깃집들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식 선택 시 고려 요인은 역시 음식의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 외식 빈도를 보게 되면은 61.1%는 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외식 비용은 10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1회 평균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상권에서 지출을 할 적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물론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만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지역마다 소비 수준이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정한 그런 판매 가격을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식사 현황을 보면은 점심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하는 것도 외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점심 소비 성향입니다. 주로 자주 이용하는 곳은 외부 식당,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비용으로는 5,000원에서 10,000원. 점심 식사 비용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요. 지금 강남 쪽은 이미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7,000원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편의점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소비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할 적에 고려 요인으로는 역시나 메뉴, 가격, 거리 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식 소비자 배달과 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4.3%는 테이크아웃 배달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역시나 20에서 40대 젊은 층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 30대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은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달과 포장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20에서 40대가
타겟으로 우리가 뭔가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 포장에서 소비자 선호도입니다. 성인 가구원 기준으로 46.9%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개월 이내 한 달에 한 번 정도죠. 87.5%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배달 주문 실태입니다. 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73.6%가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평균 지출 비용은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로 주말에 65.4%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앱은 자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3만 원대 정도에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말에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재료 같은 경우를 잘 준비하시는 게 좋다. 최근에 배민 같은 경우에도 깃발을 여러 개를 꽂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은 각 매장별로 아이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배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장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달 수수료나 광고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회용 소모품 비용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배달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부 매장들은 배달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도 내가 배달해서 그닥 수익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출 비용들은 잘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달 포장 소비자 인식입니다. 이런 배달 포장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펼쳐봤을 적에 소비자들은 이런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의 상태, 그다음에 메뉴의 가격, 주문 절차, 용이도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인 거고, 여기서 착안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전문점인데 CCTV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장 주방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주변의 경쟁자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족발을 예를 든다라면 족발은 다른 집에서는 다 3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격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나은 포장과 뭔가 부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4만 원대까지 넘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는 걸 빼고 아예 그냥 메인 제품만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건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앱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가적인 부분들, 배달 수수료, 그 다음에 이런 포장지에 대한 비용들,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우는 마케팅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논문과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석박사 논문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수산물 외식 소비 행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5점 척도로 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4점 이상 나오는 게 정말 초밥, 아귀찜이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빈도수도 이용하는 빈도수 같은 경우에도 횟집 초밥이 제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밥집들이 많은 겁니다. 네, 수산물 외식 소비 행태입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수산물을 선호하는 연령은 60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 비용은 40대가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40대가 좀 약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가서 회식을 한다거나, 40대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밥은 20대가, 30대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요. 생선구이는 60대, 그 다음에 해물집은 40대, 그 다음에 대기요리는 40에서 50대. 대기요리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우요리는 20대,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런 새우 요리들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파스타에도 들어가고 뭐 구이 전문점도 있고 조개구이집 가서도 새우를 구워 먹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네, 수산물 기호도 중에 조립 방법입니다. 성인들의 수산물 조립 방법에 따른 기호도를 보면 구이, 회, 탕, 조림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수산물 선호 조리 방법은 역시 탕, 찌개가 30대에서 40대까지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생선 종류도 갈치, 고등어, 가자미, 장어, 명태, 대구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태하고 대구. 제가 뭐 동태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하나의 지금 사례들을 지금 동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동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떤 아이템이 정해지게 되면 이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동태 대구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입이 좀 제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 주 재료들이 어떻게 가격 변동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환율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유통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챙기신 다음에 그런 우리가 메뉴 아이템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창업 실무 내용을 또 진행할 적에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태 대구, 네, 동태 시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량 감소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1개월 전, 1년 전보다 가격이 계속 상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올라가면은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지만 어떤 음식 판매 가격을 또 높이다 보면은 손님들은 또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가격을 올렸을 적에는 소비자들한테 뭔가 추가적인 베네핏, 추가적인 뭐 사이드 메뉴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주게 되면은 가격을 올렸을 적에도 조금 소비자들은 이해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어떤 사업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 분석에서 보통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적에 3C 분석이라 해서 소비자, 경쟁사, 자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합니다. 전체 시장조사 실무의 7번째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장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그런 3C 분석에서 첫 번째 시간인 소비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앞에 모든 상권과 주변의 입지 분석, 소비자 트렌드를 다 분석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기초 자료들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권에서는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메인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메인 타겟으로 4050 남성들을 메인 타겟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로 직장인 회식이나 가족 회식을 서브 타겟으로 설정하죠.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서 10대서부터 70대까지 한 공간에 공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겠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 분명하게 어떤 타겟을 설정해서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인 타겟이 설정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마케팅,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실내 온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릇, 철저하게 다 이 사람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매장이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누구를 타겟을 할 것이냐는 10번, 100번 고민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소비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알아봤습니다. 소비자. 저는 사실 이 외식 사업을 하면서 이런 소비자들을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처음 만났을 적에 그 여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속된 말로 작업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 내용이어서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는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들은 패턴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부의 축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